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Q&A 영상을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Q&A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겹치는 것도 추리고 해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 좀 이렇게 편하게 앉아도 될까요? 약간 확대를 좀 합시다. 첫 번째,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제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은 부끄럽거든요. 왜냐면 제 이상형이 되게 깐깐해요. 그래서 뭔가 몰매를 맞을까봐 무서운데, 말하자면 진짜 하루 종일 밤새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면, 우선 외적인 이상형은 완전 남자 나와야 돼요. 뭔가 약간 순둥순둥하고 예쁘게 생기고 이런 얼굴 별로 안 좋아하고 완전 남자다운 얼굴, 아니면 아싸리 그냥 순박해 보이는 얼굴 좋아하거든요. 김무열? 김씨가 맞나? 그 범죄도시 이번에 빌런으로 나오시는 그 배우님? 그래서 좋아하고, 어쨌든 되게 누가 봐도 남자다 싶은 그런 상남자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턱선이 이렇게 니은자 턱선이어야 돼요. 제 턱선도 약간 니은자긴 한데 그 완전 약간 사각턱 같은 니은자 아시죠? 그렇게 니은자여야 되고요. 턱에 살이 있으면 안 돼요. 턱선이 완전 도드라져야 돼요. 뭐 이목구비도 상관없는데 입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전 입이 큰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이 커지고 싶어요. 그리고 캐주얼한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좋아요. 후드티, 조거 팬츠, 무스탕 이런 거 있죠. 뭐 야구 점퍼 이런 약간 좀 캐주얼한 룩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좋고, 그러고 인스타, SNS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SNS 안 하는 사람이 좋고, 줏대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뭔가 친구들한테 휩쓸려서 친구들이 하자 하면 하는 그런 우어가는 스타일 말고 자기 좀 줏대와 신념이 있는 사람이 좋고, 냄새가 좋아야 돼요. 제가 향에 좀 예민해가지고 냄새, 향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인위적인 향수 향이면 안 돼요. 그냥 사람 체치 냄새가 좋아야 되고, 땀이 많이 안 났으면 좋겠고요. 벌써 좀 몰매 맞을 것 같죠? 뭐 말하자면 더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 연애를 오래 하는 꿀팁. 요즘 제가 커플 브이로그 이런 거를 좀 올려서 연애에 관한 질문이 몇 개 있더라고요. 서로 엄청 좋아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특별하게 뭐 배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고리타분한 말과 그런 정석적인 말이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도 다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17살 때부터 만나서 지금이 22살이니까 거의 5년? 6년을 만난 거거든요. 엄청나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저희가 깨붓 커플이라고 해서 그 희두나연 커플분처럼 약간 사이코적인 연애를 했어요. 진짜 많이 싸우고 뻑하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싸우고, 진짜 한동안 진짜 심하게 싸울 때는 매일 싸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사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서로 여전히 미칠 듯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좋아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같아요.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미워도 좋고 싫어도 좋고 그냥 뭘 해도 좋으니까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어린 마음에 좋아해서 헤어진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거든요. 좋아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그치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오래 연애하는 본질적인 비결은 서로 마음이 정말 그 깊이도 비슷해야 되는 것 같고, 누구 하나가 좀 덜 좋아하고 이런 거 괜찮거든요. 근데 한 명이 덜 좋아했을 땐 한 명이 또 엄청 좋아해서 그 덜 좋아하는 사람을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 한 명은 혹은 둘이 불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 뭔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싫어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1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하면 그게 굉장히 사람 기억에 남기 때문에 못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편. 그러고 요거는 약간 제 완전 온전한 제 생각인데요. 한 명이 배려심과 이해심이 좀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좀 무던하고 착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던한 편이고 이해심이나 배려심은 남자친구가 더 많거든요. 이게 좀 다른 느낌인데, 저는
다른 분들이라면 화났을 상황에서 약간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크게 화가 나는 상황이 없어요. 그에 비해 남자친구는 이런 묻어남은 없거든요. 약간 섬세하고 예민한 편인데 그에 반해 이해심이나 배려심이 좀 깊어요. 자기가 좀 섬세하니까 좀 더 참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조화가 잘 되지 않나. 그 다음,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단어를 고급지고 어려운 단어들을 쓰시는데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가요? 요거는 정말 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면 저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가방끈이 짧아요. 사실 어디까지를 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어려운 단어고 어디까지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무문에도 한번 답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는 제가 굉장히 검열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한번 말을 하고 그 원본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을 이상하게 하는 부분은 잘라낼 때도 있고 조리 있게 하는 부분은 좀 살려내고 이렇게 저의 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리 있게 말을 하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유튜브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뭔가 옛날에는 별로 체감이 안 됐어요. 구독자나 조회수나 막 10,000단위, 10만 단위가 찍힐 때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살 정도 되고 나서 그게 굉장히 책임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저를 구독해주시는 5만 명이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니고 영상을 올렸을 때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적어도 몇 천에는 나오는데 그럼 몇 천 명이 그거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몇 천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왜냐면 이거는 박제가 되고 저도 굉장히 나약한 인간일 뿐이니까 늘 항상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신념도 바뀌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되고 어린 일 같은 거예요. 되게 철이 없는 행동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상에 제가 남는 게 무서워서 영상을 안 올렸던 기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도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한동안 저랑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느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좀 바뀐 계기가 워낙 정보가 쏟아지고 워낙 크리에이터들도 넘치고 여러분들이 볼거리가 정말 넘치잖아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결국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영향이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향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바뀌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나은 말과 나은 행동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카메라 앞에 설 때는 검열하는 게 좀 있어요. 언어 선택이나 그걸 좀 약간 조심해서 말을 하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거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저는 자기 자신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 심지가 단단해지는 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좀 고집 있어지고 약간 꼰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뭔가 좀 조리 있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심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이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뭔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여기저기 다니는 약간 이런 느낌이면 좀 그렇게 조리 있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말에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뱉는 거? 근데 이게 또 되게 위험한 게 내 말은 100% 맞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뭔가 굳이 책을 다독해야 된다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SNS를 보거나 뭐 쇼츠를 보든 릴스를 보든 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버릇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 이 사람 말은 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스스로 속으로만 비판을 하는 거죠.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도움이 되시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 2024년에 현실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입시는 어떻게 되셨나요? 대학 다니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의 미대 입시 결과 두둥 개같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 다 떨어졌고 다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대 입시는 장렬하게 실패했습니다. 또 말하니까 아프다. 아쉽죠? 아쉽고 속상하고 왜냐면 돈도 진짜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썼으니까. 근데
뭔가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의 200%를 보여줬거든요, 실기장에서. 왜냐면 저는 입시를 5개월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애초에 그 선생님이랑 전략을 짤 때 정통적인 기초 디자인을 하거나 뭐 정통적인 수채화를 하지 않고 약간 좀 편법을 써서 했어요. 그러니까 야매로 이게 먹히면 대박 나는 거고 못 먹히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5%의 확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능을 잘 봐오는 게 목표였고 수능을 잘 봐왔어요. 또 100분이 87이었나?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은 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제가 3군데 시험을 봤는데 2군데는 그냥 보고 나서 아 좋댔다 싶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낄 수 있는 대열이 아니다. 진짜 기적인 거고 못 뽑혀도 서운해할 게 없을 정도의 판이다 싶어서 그 2개는 좀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을. 하나는 사실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제가 보고 나서 와 찢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 애들 걸 보는데 주변 애들은 제가 그동안 2개의 시험장에서 봐왔던 애들보다 못했고 시험에서 준 그런 주제도 제가 진짜 잘 해석을 했고 이거는 약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성적도 안정권이었고. 근데 그게 예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예비가 저한테까지 안 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를 다 떨어졌는데 입시를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부터 만약에 내가 진짜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 3개를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계속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진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진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뭔가 성취욕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고 되고 싶은 게 없지? 왜 나는 애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나마 간절하게 원했던 게 이번 도예과였거든요. 제가 도자기에 왜 관심이 생겼는지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를 찾아보려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이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이걸 안 하면 안 될 마음?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미대 입시를 했던 거고. 근데 여전해요, 그거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은 것도 있지만 도자기를 배우고 싶은 거였거든요. 도자기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역사나 뭐 연구, 뭐 새로운 소재를 연구한다거나 좀 그렇게 이론적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라 미대 입시를 선택했던 건데 미대 입시를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미대 입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 어디도 실무만 배울 수 있고 이론적인 건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치만 한국에서는 대학을 가려면 미대 입시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 해외 미대를 알아봤어요. 도예로 좀 유망한. 근데 몇 가지 나라가 좀 추려졌는데 영주권을 따고 영주권 통해서 약간 학비 장학금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세라믹 쪽 컬리지를 나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주권 쪽을 좀 알아보고 있고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근데 영주권을 따러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돈도 모아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돼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한국에 있으면서 돈도 벌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뭐 아직까지 더 큰 갈피를 잡진 못하겠고 이것만 해도 솔직히 이번 연도 금방 갈 것 같아요. 다음, 옷이나 패션 아이템들이 많으신데 항상 다 다르게 돌려 입으시나요? 아니면 채연님도 입는 것만 돌려 입으시나요? 입는 것만 입는 편인데 평소에는 뭔가 어디 약속이 있거나 좀 꾸며야 될 때는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다 조합해서 입는 편이에요. 중학교 때 입던 것도 아직 입고 그렇습니다. 뭔가 입는 것만 입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다닐 때는 이렇게 추리닝 입을 때는 입는 것만 입어요. 지금 눈바디랑 앞으로 다이어트 계획. 지금 눈바디? 지금 제 눈바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충격적이에요 지금. 미대 입시를 하면서 6kg가 쪘거든요. 5개월 동안. 단순히 살보다 몸이 되게 부었거든요 지금. 지금은 좀 빠졌는데 괄사도 하고 붓기 빼려고 노력하면서 빠졌는데 몸이 되게 부었고 무겁고 완전 최악의 몸이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계획은 좀 식단을 지금은 쪼이고 있고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채연님의 인생의 모토가 궁금해요. 제 모토는 제가 행복한 거 하는 거예요. 뭘 하든 제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저는 제가 행복한 게 좋고 그냥 제 모토는 뭘 하든 어떤 길을 가고 어떤 행동을 하든 제가 행복한 걸 하는 거. 그리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것도 모토인 것 같아요. 남한테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기꺼이 뭔가 손을 내미는. 그러고 연민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모토라고 하긴 뭐한데 좀 제가 성인이 되고 주로 가진 생각이 연민을 갖지 말자거든요. 연민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감정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상대를 연민하고 있는데 그 연민이 되게 상대를 위하는 감정이라기보다 좀 약간 가증스러운 저의 마음? 저의 시선 속에서, 저의 시야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 제 퍼스널 컬러는 봄, 웜, 브라이트입니다. 근데 뭐 딱히 퍼스널 컬러를 생각하고 화장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봄, 웜 화장인 것 같긴 하다, 그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셨나요? 해보고 싶으니까 하자. 하고 나서 실패를 하는 거랑 안 해보고 그냥 계속 막연하게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랑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저는 최대한 미련을 안 남기려고 하는 편이라서 시작하는 두려움보다 내가 이걸 시작하지 못했을 때 마음으로 갖고 있을 미련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뭔가 도전을 하게 되면 물론 두렵지만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에 갖게 될 감정이 더 무서워서 하는 편입니다. 뭐든지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법.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믿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선택들이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의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결국 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를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지. 과거의 나는 과거에게, 지금의 나는 지금에게, 미래의 나는 미래의 나에게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새 자아로 좀 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뭔가 큰 실패를 해도 약간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을 테니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지금의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뭐 어떻게 보면 무던한 거죠. 언니 배경화면 뭔지 궁금해요. 제 배경화면은 이거예요. 약간 제가 찍은 건 아니고 핀터레스트에서 주운 건데 기차 속 풍경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핸드폰 켤 때마다 이 너머의 풍경을 직접 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좋아가지고 이거 했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 궁금해요. 책 안 읽은 지 좀 오래됐거든요. 입시하면서 책을 좀 쉬어가지고 근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구해증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추천하는 책에 관련한 분이 있는데 책에 관련한 분은 아니고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 분이신데 이분이 말씀해주시는 책에 대한 코멘터리나 책 취향이 저랑 좀 잘 맞으시거든요. 유즈라는 분이신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아무튼 추천해주시는 것들이 다 책이 괜찮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즈님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궁금해요. 제가 딱 자주 들리는 쇼핑몰은 없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해외 직구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확실히 옷의 질로 따지면 별로거든요. 당연히 브랜드에서 사는 게 훨씬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냥 유행하는 옷, 내가 지금 예뻐 보이는 옷, 기본템 말고 그런 옷 사기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꽤 이용하고 쉬인, 테무, 알리. 근데 쉬인은 요즘에 이용 안 해요. 테무랑 알리? 근데 알리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서 테무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푸는 법. 저는 보통 남자친구가 먼저 다가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많이 서운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줘야지 하는데도 그렇게 싸움 상황이 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니까 뭔가 막 기분 안 좋았어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시간이 흘러야지 풀리는 사람이라서 좀 약간 그 상황에서 잠깐 떨어져서 시간을 좀 갖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이어나가는 편이에요. 언니, 우리가 주는 사랑이 부담스럽지 않아? 혹시 길거리 가다가 마주치면 뽀뽀 갈겨도 되는지. 속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진짜 극심한 내향인이거든요. 그래서 당황할 순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다가오셔도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척을 안 해주시거든요. 약간 뒤늦게 DM으로 좀 연락이 오는 편이에요. 근데 전 차라리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척 해주시면 반갑게 인사할게요.
다른 질문들은 제가 영상으로 좀 말아가지고 올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뭐 뭔가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랜만에 돌아온 Q&A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